아이고, 아이고, 중간으로 가버렸네요. 잠깐만요. 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낙연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우리 깨깨 박사님하고도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것은 뇌의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뇌의 호르몬의 불균형이든 또는 신경 전달 물질에 어려움을 있던 그런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신체 건강을 어려운 사람을 우리 도와야 하거나 그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그저 그냥 아픈 사람이라고 막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신 건강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어떤 음, 그 원인 제공들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거는요, LA 카운티에 있는 정신건강부계에서 멘탈 헬스 프로모터라고 저희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커뮤니티 헬스 워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벤션 팀이라고 해서 이제 예방하는 팀에 있어요. 그래서 아파지기 전에 어떤 병이든지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예방하는 정신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스트레스가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반응 이해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스 브레이커로요. 휴식하는 것. 우리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휴식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휴식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은 어떤 분이 가장 먼저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혹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꽃을 가꾸고 아, 네, 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도, 귀한 나무를 화분에다 키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좀, 요즘에 이제 철이 또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것들을 삽목해가지고 이제 개수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요즘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습니다. 예, 예. 요즘에 식물 테라피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식물 예, 뭐 예, 그런 치료 나오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죠. 미국에서는 나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제 지목하는 그런 팝콘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팝콘 탁 튀기듯이 하는데 예, 임멘토님 다음에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팝콘을 튀겨주시겠어요? 예, 예. 저는 저하고 같은 날짜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차동현 도님한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지금 소리 뮤트 되셔서 소리를 푸셔야 되는데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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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둘 중 골라서 아무거나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예. 음악을 들으면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고 긴장이 낮춰지는 것 같아요. 음, 아주 좋아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영화를 좀 보구나. 영화는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음, 네. 좋으시네요. 음악 듣고 영화 보는 거. 예, 참 좋은 네. 것 같습니다. 케이팝을 들으시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시고요. 네. 음악은 다양하게 장르를 가리지 않고 네네.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또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차멘토님, 처음에 때만 했죠. 방금 하셨, 네. 최멘토님. 아, 저는 아주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합니다. 아, 네. 그러시, 떠날 때의 설레임, 안 잡힐 때의 좌절, 음. 잡힐 때의 한이, 돌아올 때의 아쉬움, 낚시를 좋아합니다. 특히 바다 낚시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수렵 생활에 오래 젖어 있는 우리 사피엔스들의, 남성들의 그 본능을 자극합니다. 아, 그래서 바다에 서서 혼자서 먼 바다를 보면서 잡히든 안 잡히든 찌를 던져 놓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음, 모든 잡념,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곧 이제 낚시 시즌이 오면은 만날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마지막 남아 네, 계시는 네, 우리 문 선생님. 네, 저는 뭐, 여기 운동을 좀 즐겨 했는데, 네. 얼마 전까지는 탁구를 즐겨 쳤었고, 요즘은 많이 걸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도 정리를 하고, 뭐,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지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저기, 우리 깨끼 박사님 남았네. 어, 네, 그런데요. 감사합니다. 깨끼 박사님, 저희 뮤트된 거 푸셔야 되겠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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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투게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연구소에서는 뭐 아침에 멘토님들하고 이렇게 뭐 커피 타임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저에게는 휴식의 하나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멘토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다음에 집에서는 아내하고 함께 걷거나 아내하고 아내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는 거, 이게 저에게는 휴식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부부가 일단 사이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거네요. 아까 어느 분이 낚시 이야기하셨잖아요. 저희 남편의 희망사항이 은퇴하고 나면 한국에 가서 한국의 남해에 집을 빌려서 거기서 지낼 거라고 해요. 낚시하면서. 그게 남편의 로망이에요. 어,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 아직 은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때까지 잘 돈 잘 벌고 있으라고 자기 혼자 가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낚시 성지가 남해에 있어요. 추자도. 아, 그렇군요. 남편은 출장길에 남해를 돌아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휴식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휴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멘토님들 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현직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식이요? 휴식을 취해 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러느라 보니까 뭘 못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러신데요. 사실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휴식을 못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마치 스트레스란 아무도 없으셔서 얘기할 것이 없으신가요? 네. 압박감, 긴장감, 네, 긴장감. 지나친 긴장감에 따른 압박. 예, 지나친 긴장감에 따른 압박. 예, 되게 좋은 정의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긴장 상태에 대한 반응,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예전에는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이런 것만 얘기했지만 지금은 정서적인 어떤 감정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트레스는 꼭 나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느 정도 필요하더라고 저는 배웠어요. 예, 예. 예를 한 가지 들면은 네네. 그 의왕 속에 그 붕어가 살기 위해서는 그보다 그 상위 포식자를 놓으면은 붕어들이 더 활동적이고 오래 산다 그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네. 그게 자기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좀 더 삶에 대해서 액션을 많이 한다 그럴까? 그런 네. 예를 들면서 기억이 그렇게 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사실은 꼭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결혼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혹시 안 하신 분 계실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다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혼식 하기 전날에 그 두근두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과정을 준비하면서 신혼집 구해야죠, 뭐 이것저것 해야죠, 신경 쓸 거 많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죠.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든지 받죠. 그렇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또 어느 정도 있어야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여케인스 도슨 곡선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죠.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이 따분하고 삶이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그다음에 건강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정신건강적으로도 어렵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게 되면 사람의 삶이 활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 최고치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여킨스 복선의 이 사람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들이 다 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스트레스는 상황적 압력, 요구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죠? 예, 정상적인 거죠. 근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 체계가 강하게 또는 자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뭔가 잔걱정이 많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하죠. 어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작은 것도 남들과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지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지각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늦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시는 분이 있고 에휴, 뭐 매일 가는 건데 하루쯤 지각하면 어때 하고 여유 있는 분들 있죠. 그럼 똑같은 스트레스를 할지라도 어떤 분은 그 스트레스가 100이라는 강도로 나를 짓누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가 1이나 이 정도의 강도로밖에 짓누르지 않을 거예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정신건강적으로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은 이제 내적으로, 이제 외적으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스트레스가 오늘 내가 운전을 하고 아니면 차를 타고 어딜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차가 엄청 막혀요. 그래서 지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거죠.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 차가 막히는 거니까요. 내적으로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차가 막힌다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 한 번 지각할 수 있지, 뭐 괜찮아 라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1분, 2분 지각하는 게 시간은 돈인데 왜 이렇게 차는 막혀? 이렇게 도대체가 교통상태 이따위로 만드는 어떤 생각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지각하는 것뿐인데 오늘 아침에 나한테 밥을 늦게 준 부인한테 화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길을 이따위로 막게 만들지 못한 교통경찰관, 신호등 체계, 그리고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한테 뭐 화가 막 부글부글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내적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외적인 차가 막히는 교통 상황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그래서 외부로도 표출하고 내 안으로도 내가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지각만 하는 사람일까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끌고 오는 것은 내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을 내가 외적인 것을 내적으로 받아들일 때 훨씬 더 심각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또 크게 긍정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나눕니다.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에 해로운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점수를 잘못 받으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부정적인 스트레스죠. 그런데 내가 시험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점수를 잘 받을 거야 하면 그것은 좀 좋은 스트레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긍정적 스트레스가 이제 유유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즐거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결혼 준비 같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어렸을 때 혹시 소풍 가셨을 때 또는 어딘가 놀러 가려고 그랬을 때 다음날 비 오면 어떡하지 하는 날씨가 안 좋던데 어떡하지 하는 어떤 것들 즐거운 상황인데도 긍정적이면서도 좋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트레스를 볼까요? 스트레스가 이런 종류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가 내 자신은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스트레스를 받는 특정 시기가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 명은 전부 다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내 자신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요.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냐면요. 어, 제가 이제 내일 어디 교회에서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전사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 다음으로 하기로 했던 분이 못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어, 잠깐만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어, 저 다음 하기로 한 분이 못하기로 했으니까 저보고 시간을 하시느라 길게 끌어들여서 처음 약속한 시간이 40분 정도였는데 1시간 반을 끌어달라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갑자기 시간을 막 이렇게 줄여놨던 것을 다시 늘려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업무적인 일로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특정 시기요. 특정 시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업무적인 일인데 갑자기 이것을 요청을 할 때, 예, 이것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몸에서 가슴이 좀 두근두근한 어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무엇을 좀 더 늘릴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저는 합니다. 이것이 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저는 해결 쪽에 초점을 맞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러분들 의견을 여러분들 스스로로 분석한 걸 듣고 싶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우리 끼끼 박사님한테 먼저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예. 네. 저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갖는 부분이 없진 않은데 우선 제 스스로 이렇게 무감각 시스템 혹은 그냥 바로 긍정화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은 뭐 중요한 게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가장 이제 큰 게 이제 그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저에게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성향이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아내는 지금 이제 예상하지 않은 일, ISTJ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은 일이 껴오면 아내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상하지 않은 일이더라도 일상적인,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에 아내하고 갔는데 갔다 오다가 이제 아주 친한 친구 집에 잠깐 들리려고 했는데 예상하지 않은 일인데 왜 거기를 갑자기 가느냐. 근데 이제 그 친구 딸이 지난 저희 이제 공연팀에서 함께 참여도 해주고 애도 써주고 가기 전에 이제 얼굴 보고 이제 인사하려고 한다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예상하지 않은 일에.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은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엄청 스트레스가 받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내가 그런 스트레스 상황 제가 볼 때는 큰 거 같지 않은데 아내가 그렇게 반응할 때 저는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스트레스 받는 특정 시기가 뭐냐면 아내하고 일상적 대화에서 아내가 예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걸 저에게 강하게 표현할 때, 그러면 저는, 어, 우선은, 이렇게 뭐 심장에 피가 꽉 이렇게 모여 있는 느낌, 이제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아내도 본인을 알아차리고 최근 들어서 더 본인을 잘 표현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우선은 김 빼기부터 하죠. 호흡부터 예전에는 많이 폭발했죠. 지금은 이제 호흡으로 김 빼고 침묵에서 이제 시간을 가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내의 감정을 읽어주고 제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네.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팝콘은 어느 분에게 보내드릴까요? 소리 안 들렸는데, 네, 네, 우리 문상구 멘토님께 팝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우리 소장님 와이프분이랑 저랑 아주 같은 성향인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주 짜증이 꽉 나요. 그래서 막 아주 그냥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좀, 그래, 이 또한 뭐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곧 지나갈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리고 저도 그냥 순서대로 최 멘토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도 와이프 쪽으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은 많이 제가 좀 이렇게 순화가 됐는데 결혼하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그 어떤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 그럴까? 저는 이제 공대 쪽에 나와서 A는 A고 B는 B고 C는 C다. 이런 주의고 집사람은 미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성향이 완전히 저하고 달라요. 아니, 왜 그걸 가지고 내가 옷을 입는데 간섭을 하지? 근데 배색이, 옷 상하 배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게는. 그냥 옷은 기능적으로 입으면 되는데 왜 그걸 또 색깔까지 또 감안을 해야 되나? 있는 색 그대로 입으면 되지.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위에 이런 색깔 입으면 밑에 이거 입으면은 안 된대. 안 되기는 뭐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아니고 왜 안 돼?
그 생각의 차이라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갑자기 막 흥분했대요, 저는.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포스코 아파트 단지 안에 그 골프장이 있어요. 그 95년대에 골프 연습장 가서 그냥 두드려 팹니다, 그냥 공을. 스트레스로. 지사임으로 생각하고 공을 두드려 팹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었어요. 어찌라는 거는 저는 기능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사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눈에 잘 보여야 된다. 음, 채색감이 맞아야 된다. 뭐 그런 사이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게 이제 한 가지 예인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서로가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지. 그리고 주사는 뭐 병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아프냐.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게 중요하다. 서로가 좀 안 맞죠.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면 되지 않느냐. 좀 의아해 생각. 그래서 제가 나중에 느낀 거는 스티브 호킹 박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우주를 연구하고 다 알았는데 여자의 마음은 모르겠다. 그걸 말씀을 제가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진 말이에요. 좋은 정답을 찾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을까요? 네. 네네. 네. 저는 딸이 저를 공격할 때 음, 어린 어, 시절 이야기를 가지고 섭섭했던 음, 거 아니면 잘 못해준 거 그런 거 공격할 때 그것도 자주 그럴 때 계속될 때 똑같은 패턴이 그때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일단 예. 참고요. 받아들이고 생각해 본 다음에 그래도 그 간격을 메꾸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음, 그래서 늘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공격당해요. 어쩌다가 중량할 때마다. 제가 많이 잘못했나 봐요. 음, 속상하시겠어요. 그러셨군요. 아니에요. 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분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을까요? 윤선아 멘토님. 네네. 아, 저요. 저는 요즘에 사실은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네네. 미안한 얘기지만 아이고, 거의 좋은 없는데 얘기죠. 네. 책을 좀 보다 보면 쉽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딴 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니, 한국 분들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뭐, 정치적인 거, 뭐, 그런 거 보다가도 뭐, 화가 난다 이러는데, 예, 그 스트레스 안 받으신다면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아이고, 누구하고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요. 예, 최고의 해결책이네요. 예. 예. 다음에 어느 분의 얘기를 또 들을까요? 이제, 팝콘을 마지막 튀겨서, 시간. 네. 네. 그래서 인증 귀적해 주셔야지, 지정을. 팝콘. 예. 스트레스 받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템포 넣어요. 음.
음, 아유, 감사합니다. 하셔야 될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군요. 늦게까지. 아이고. 예, 예,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좀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아직 얘기 안 하신 분 계셨던가요? 다 얘기하셨던가요? 네. 맞나요? 네. 그런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사람들이 보통, 아우, 스트레스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도대체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스트레스를 받는 특정 시기가 있는지,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고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 아닌가요?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미국에 또 살고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해볼게요. 번아웃과 스트레스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번아웃이 어떤 건지 아마 들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힘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번아웃이라고 하죠. 미국인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심리학회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여러 가지 그런 학회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미국에 이제 정신건강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임에서 매년 연구를 하고요. 매년 이제 서베이를 하고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월 달에 작년도에 그 서베이한 것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10명 중 8명이 스트레스가 있다.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경기 문제였어요. 한국도 그러죠. 경제적으로 뭐 물가가 오르네, 안 오르네, 뭐 이런 얘기들 늘 하잖아요. 집값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살인이었어요. 총기 사고 같은 이런 것이 어디선가 내가 정말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한국 같으면 두 번째가 어떤 거였을까요? 궁금하네요. 한국에서는 어떤 것이 두 번째로 있었을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국에서는 어떤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사람들이. 건강. 건강이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스트레스가, 요즘은 네. 집값 이런 거? 집값. 네. 그런, 집값, 그러고 뭐, 정치. 저출산율, 출생률, 아, 뭐, 그 때문에, 그렇죠. 저출산율 대통령 그게, 직속 부총리급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 한국이 지금 북한의 핵이 위협이 아니라 저출산이 가장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가 아, 나옵니다. 맞아요.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한국에서 사람들이 자살률도 세계 1위고 저출산도 세계 1위고 세계 1위를 참 많이 하는데 좀 안타까운 세계 1위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 사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발달을 잘하고 있는지 자기 연령에 맞춰서 사회생활 잘 하는지 아마 한국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학업이 두 번째인데 아마 제 생각이지만 한국에서는 학업이 1등일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서적 건강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이렇게 스트레스를 따로 조사한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스트레스가 첫 번째 경제적 요인이 많아요. 뭐 집값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안전이나 치안입니다. 어, 요즘에 LA에서 한인타운을 다 걸어다니기가 무섭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노숙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졌기도 하고요. 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총기 사건 같은 경우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노숙자들이라든가 마약이라는 것 때문에 대낮에도 길 다니다가 어, 젊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한국에까지 뉴스가 나갔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세 번째가 외로움입니다. 아무래도 이민자의 삶이 외로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언어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같은 한국인끼리도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외로움은 없을까요? 어떠세요? 시니어들이 되면 시니어들은 외로움은 없을까요? 했죠. 네, 그럴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로움을 못 느껴. 혼자 있는 네. 게 너무 좋아.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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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경 멘토님께서는 그래도 성향이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하신 타입이신가 봐요. 작가라서 그래요. 네? 작가라서. 아, 또 작가시군요. 예, 예. 네. 아유, 작가님부터 이렇게 또 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책도 예. 많이 내셨어요. 그렇군요. 언젠가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사인도 받고, 사인도 좀 받고 그러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서, 이거가 스트레스가 중요한지, 스트레스 요인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요인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스트레스 반응이 첫 번째가 많이 하는 것이 투쟁을 하는가, 도피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가 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부터 도피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요. 내가 예전에 스트레스 상황이 어떤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공부라는 어떤 누구나 다 겪는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올라갔다.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엄마한테도 선생님한테도 뭐 가족들한테도 뭔가 격려를 받고 내가 좋은 성과가 있었다. 어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어떤 투쟁하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 시험 공부를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딱 한 번 해봤는데 성적은 그대로거나 아니면 떨어졌어요.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부정적인 경험 그 한 번이 그래서 엄마한테도 너는 왜 이렇게 공부도 맨날 안 하고 라는 소리를 듣고, 나는 공부를 했지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선생님한테 예전에도 체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성적 떨어졌다고 막 맞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나는 도피를 하게 됩니다. 해봤자 안 돼. 라는 반응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라는 어떤 외적인 요인이 있을 때 내가 투쟁을 할 것인지 도피를 할 것인지, 이것이 어떤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체적 위험으로부터, 어떤 신체적으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떠한 종류의 스트레스에서도 내가 그것이 어렵다고 느끼면 내가 몸이 어떻게 느끼냐면, 스트레스만 있으면 왜 아이들이 그러죠? 학교 가기 싫을 때 배가 아프다. 그렇죠? 뭔가를 앞두고 있으면 신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화장실 왔다 갔다 하게 된다거나 어떤 신체적인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때,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있을 때 내가 내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기능을 방해하게 되고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투쟁하거나 도피하는 반응이 있거나 또 다른 게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그것을 이제 그대로 직역하자면 새끼사슴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끼사슴 반응이라는 게 직역할 때 그런 거고 이게 뭐냐면 어, 네, 그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밤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쫙 있잖아요. 갑자기 있잖아요. 그럼 길을 건너고 있던 사슴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그 자리에 서 있는다고 해요. 그래서 차에 치여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경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볼까요? 나 자신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난 투쟁을 합니까? 도피를 합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새끼사슴 반응처럼 경직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렇게 된 블랙아웃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네, 그죠? 네. 투쟁하세요. 그래서 해결하시는 방향으로. 저는 그걸 깨야 해요. 네네. 최고십니다. 저도 뭐 해결하는 투쟁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투쟁. 네네. 그러시군요. 여기 계신 멘토님들은 아무래도 삶을 살아오시면서 좋은 일들도 많이 하셨고, 또 좋은, 뭐 물론 어려운 일도 있으셨겠지만, 잘 해결해 나오셨기 때문에 투쟁하신다는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혹시 우리 작가님, 이인경 작가님은 어떠세요? 어느 쪽으로 하시나요? 일단은 받아들이고 네네. 그걸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해결하는 투쟁 쪽. 쪽을 같이 하고요. 그렇군요. 예, 두, 감사합니다. 두 가지 다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요인에 따라서. 그렇죠. 예, 예. 그럼 네. 도피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쪽에서 도피를 할까요? 네? 아니,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왜,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투쟁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도피하는 것들도 있을까요? 있죠. 순간 회피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관해서 도피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도피해요. 에, 에, 에. 그렇죠. 제 안에 스트레스를 이거를 투쟁을 하면은 뭔지 모르게 갈등 상황이 더 유발될 수 있는 이거 이제 네,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럴 네. 때는 제가 이제 살짝 저의 스트레스를 보류하고 도피를 하죠. 그냥 호흡으로 자기 관리하죠. 좋습니다. 현명하신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제 남편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얘기하자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피를 합니다. 제가 서로 결혼, 보는 관점이 다르면은 뭐 인정하고 음, 어떤 형태로든 도피하는 형태가 되겠죠. 네네. 그런 것들, 도피라기보다 일종의 그것도 나름의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하고 계셔서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트레스 반응이 이제 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죠.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안 좋다고 하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어, 물론 조금 정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만 하지만 이것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온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이 뇌에 대해서 뭔가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티솔이 너무 많아지면 알츠하이머나 치매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고 뇌의 해마를 수축시켜서 기억력 저하를 이렇게 일으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적인 어떤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잠시 나와 있으니까 드립니다.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이제 마음이나 신체나 감정이나 행동적으로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나타나기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부정적 판단이나 판단력 저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신체적으로 피로, 두통, 호흡곤란을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감정적으로 무관심한 것처럼 좀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행동적으로 약물 사용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먼저 느끼는지, 신체적으로 느끼는 건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경우에 신체적으로 이런 일이 올 때마다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픈 것이 아닌가,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몸이 아픈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무관심 또는 우울감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아닌 우울감이 많은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적으로 뭔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거나 이럴 때 저 아이가 ADHD가 있나? 주력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신건강과 스트레스를 비교해 볼 때 이 동양과 서양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서양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과 다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화적인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것이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시니까 아마 그러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제 명절 증후군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그쵸? 한국에 그런 것들 있죠.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 운전하고서라도 먼 길이라도 또는 기차표를 예매하려고 애를 쓰면서 고향에 내려가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한국의 추석 같은 그런 명절 때 미국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요,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미국의 명절도 지켜야 되는데, 한국의 명절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1세대에 오신 분들은, 그 어른들은 옛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의 전통적인 것들. 그것이 나쁜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두 가지를 다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위에 밑에 세대들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럼 밑에 세대들은 그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는 배경이 때문에 여기서는 1세나 1.5세, 2세하고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집에 이제 자녀들이 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뭐 내 친구 또는 우리 부인의 친구분들이 놀러 왔어요. 아는 분들이 왔어요. 자, 자녀분들이 방에 있어요. 그러면 자녀분들의 방에 있는 자녀들을 불러내서 인사를 시키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예전에. 진짜 시켰죠. 당연히 시켰겠죠. 그쵸. 당연히 시켰겠죠. 네. 예. 그것이 미국에 살고 있는 1세대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자, 2세대의 입장 볼게요. 1.5세대를 건너뛰어서 2세대,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생각해 볼게요. 자, 그 아이들한테, 자, 방에 자 있는 아이들한테, 자, 엄마 아는 친구 왔어. 나와서 인사해. 그럼 2세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러면. 그렇죠. 엄마의 친구한테 왜 내가 인사를 해야 될까? 라고 할 겁니다. 이것이 문화적 배경에 따른 스트레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민자로서의 삶이 그러한 부분에서 문화적인 배경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1세대, 1.5세대, 2세대 또 아마 한국에 살고 계신 우리 어른들과 한국에서 요즘에 꼰대 문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라떼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과 어르신들과 밑에 있는 젊은 세대하고요. 또 소통 방식에서도 한국도 어떤 그런 식의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여러분들 많이 어떠세요? 있죠. 네, 있을까요? 예, 많이 있죠. 예. 어떤 부분이 많이 그럴까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우리 독서 모임의 이름이 네. 책 읽는 꼰대들이거든요. 예? 책 읽는 꼰대들이에요, 우리는. 재미있는 건데도, 독서 모임을 좋습니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예, 예. 근데 정말 이제 우리를 꼰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건 좀, 뭐,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꼰대주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책 읽는 꼰대들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예, 예.
예, 좋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 배경이 뭐 다를 수 있다.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아이들과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때로는, 그죠? 제가 얘기하면은 저게 집단주의 동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실은 요즘은 우리들은 집단주의라고 하지 않거든요. 네네. 이것은 이제 번역할 때 이렇게 한 건데, 네. 예.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개인주의가 있다 보니까 그 반대 의의로 이제 집단주의가 왔는데 지금 우리는 집단주의라보다는 오히려 젊은이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에요. 예. 그런데 독특한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때문에 예. 관계주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예. 관계주의. 예.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보다는 음, 서양인들보다는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관계주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화적 차이가 서양하고 다르다. 이렇게 음,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애를 나누는 것도 서로 유교 문화 때문에 관계주의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인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으면은 애를 안 놓고 음, 프랑스는 60%가 그 사생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결혼해서 놓은 사람이 40%. 유럽은 한 반 정도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애를 놓는 비율이 50%, 결혼해서 놓는 비율이 50%. 우리는 예. 2.2%예요. 한국은. 예. 결혼하지 않고 놓는 애 비율이. 그건 사회적 관계주의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음, 관계주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음, 관계주의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인가. 이게 딜레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예. 좋은 관점에서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저 다음번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되겠어요. 예, 이것은 이제 영어로 된 것을 저희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예. 집단주의란 말보다 관계주의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집단주의는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러면 예. 집단주의하고 관계주의가 요즘은 네. 요즘은 젊은 애들이 다 개인주의. 예. 어디 보면 단 관계가 남아있다. 음, 유기적 문화 때문에 예. 사회적 밈이라 그러죠. 밈, 예. 예. 그렇군요. 사회적 DNA 밈 때문에 관계주의.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한 가지 더 좋습니다.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네. 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 한인 사회에서, 한국에서는 가정폭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말보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까도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출산율 얘기하셨잖아요. 꼭 결혼한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부부간에 그런 것이 있지만, 미국은 동거 중인 어떤 그런 관계도 많이 있고, 그리고 동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혹시 지난주에 혹시 서베이 하셨었나요? 설문지 해보셨나요? 네, 거기에 성적 취향, 성적인 것을 물어보는 난이 엄청 종류가 많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네. 너무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생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너무 많이 좀 뭐 동성애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약간 거부감도 좀 있기도 하고. 네. 그러셨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미국은 어쨌거나 그것이 뭐 법 위에 사람들의 관계가 그것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치밀한 파트너 폭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정 폭력이라는 말보다는요. 그렇게 합니다. 뭐 여자끼리 살 수도 있고 남자끼리 살 수도 있고 친구끼리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가정 폭력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한 집에 사는 사람 한 집에 사는 사람을 가정폭력이라고, 치밀한 파트너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끼리 살면서, 친구끼리 방 쉐어하면서 살면서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화적이나 사회적이나 법적인 뭐 요인을 얘기하는데, 뭐 예전에 한국 같은 경우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고요. 지금은 좀 많이 없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남성들의 힘이 좀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소유권을 허용해온 어떤 문화적 요인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피해자한테 어,
그럴만하니까 맞았고, 그럴만하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어떤 피해자한테 학대에 대한 책임을 전가되는 경우들도 예전에 많았고, 법적인 것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사적인 요인이라 생각해서 집안에서 일에 개입하는 것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이제 그 아내가 갈등 해결,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근데 우리 깨끼 박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럴 때 호흡으로 하면서 잘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경제적인 것, 환경적인 것,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적인 것들, 한국에서는 술 문제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훨씬 더 이렇게 어떤 가정폭력이 좀 더 많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가정 내에서 학대를 당했었을 때 학대의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40% 이상이, 그리고 어떤 보고에 따르면 60% 이상이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학대를 할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거나 이제 마약하거나 그럴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고 어떻게 그걸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피해자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스트레스, 가정에서 부인들이 보통 많이 그러는데, 이유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술만 안 먹으면 너무 착한 사람이야. 라는 경우가 되게 많죠. 수치심. 내가 차마 어디 가서 맞는다는 소리를, 어디 가서 내가 욕먹는다는 소리를 차마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 협박도 있죠. 나가버리면 죽여버린다라는 어떤 협박들 때문에 그렇고요. 돈도 없고 내가 나가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신분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신분이 안 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요인도 되게 커요. 혹시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국에서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잠깐만요. 네. 미국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온몸으로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가슴 아픈 그런, 제가 예전에 정신건강국 있기 전에 상담실에서 일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1세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는 더 다르게 더 보수적이고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정도로 너무나도 종교적인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피해자들이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남았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가정에서나 또는 외부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마음을 챙겨야 된다. 감정적으로 내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떨 때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어떨 때 그래서 불일치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럴 때, 네, 아까 우리 깨끼 박사님 얘기했죠. 호흡으로. 네, 여러분들도 얘기하셨죠. 어떤 좋은 취미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계선을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너무너무 착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다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방법을 우리 배워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 하는 거, 싫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싫어, 싫다, 노 이런 말 잘 하시나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이은경 멘토님 여자분 먼저 계시니까 먼저 여쭤볼까요? 저는 어떠세요? 가끔 싫어하는 편이에요. 아, 싫은 게 그러세요. 있고. 네. 노 잘 하세요? 음. 네, 그렇군요. 다. 저는 뭐 잘 못하는, 아, 못 하시는군요. 예. 어떤 것 때문에 노를 잘 못할까요? 상대방의 어떤 감정, 기분, 음, 뭐, 안면,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그런데 저는 잘하는 사람인데, 노를. 아, 그러세요? 예. 좋습니다. 제가 네. 생각하는 걸 그대로 얘기해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 다행입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한국 분들이요,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 표현하기를 굉장히 못하고요, 음, 노하는 거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분들이요. 이게 한국 분들의 특성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관계 중심적인 한국 사람들 특성이 그런 것이 있어서 관계가 깨질까 봐, 관계가 나빠질까 봐,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을까 봐 이것을 잘 못한다고 해요. 한국 분들이 경계선, 거절하는 것을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 온다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보통 감정이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오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나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생각과 감정 사이에 이것을 우리가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 좀 중요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이 감정이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오는지, 이것이 상대방 때문에 오는 건지, 나 때문에 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자, 운전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다 운전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속도를 확 내서 가요. 자,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자녀가 속도를 확 내서 운전을 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 자녀가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다닐 때 속도 좀 줄이고 다녀라. 예, 안전 때문에. 음, 아, 가속하면 안 돼. 가속하면 안 돼. 이렇게 음, 얘기하시겠어요? 음, 예. 자, 여러분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음, 예. 그렇죠. 예, 제임스 그렇습니다. 나온 거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예,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자녀 입장으로 가봅시다. 네. 자녀 입장에서 나는, 엄마나 아빠는 내가 속도를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빨리 가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속도를 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네가 속도를 많이 내는 것 같았어. 라고 나한테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어요. 음, 그리고서 무조건 너 왜 속도를 내니? 그렇게 네. 과속하면 위험하잖아. 라고 했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렇겠네요. 기분 음, 나쁠, 스트레스 그, 받겠죠. 그쵸?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속도 낼 상황에서 바로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네, 너 왜 네, 속도 속도 내? 줄여. 그럴 수도 있겠죠. 속도 좀 예, 줄여. 그럴 수 특히 있겠죠. 옆에 와이퍼 타면은 대강 그런 이야기 했을 거라. 그쵸? 바로 얘기했겠죠. 그런 음, 말을 들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왜 속도를 내야만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얘가 사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배가 아파서 빨리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음, 나의 감정은 물어보지도 않고 나의 행동에만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어, 그죠? 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생각에 제가 저것을 한 것 위험해 라는 생각이 먼저 딱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에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위험하다고 하는 걱정되는 마음을 그대로 행동을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걸 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를 한 번만 물어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명심해야 되겠네. 음, 네네. 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가 나의 스트레스로 인한 이것은 그 자녀에 대한 나의 스트레스이지 그 자녀의 스트레스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어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공감은요, 어둠 속에서 상대방과 함께하는 용감한 선택이래요. 그냥 짜증이 나거든요. 화가 나요. 그렇게 문자하는 거 보면 일단 화가 나는 게 사실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공감을 해주면서, 그래, 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속도를 냈니? 너 이렇게 물어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함께하는 용감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싶으세요? 음, 모르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연습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온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러실 겁니다. 한국 분들 대상으로 감정에 대한 것들을 제가 페런트 때 부모 교실을 한 5년 이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 표현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에 대한 얘기를 표현은 몇 가지 있을까요? 하잖아요. 몇 가지 나왔을까요? 감정에 대한 언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몇 가지 나왔나 볼까요? 몇 가지 나올까요? 네, 슬프다, 기쁘다, 우울하다, 화난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음, 보통 한국 사람들은 5개 네, 넘기가 힘들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요? 네, 안 돼요. 여러분들, 나 속상해, 나 기분 나빠, 뭐, 우울해, 뭐 이런 식의 감정 표현 자주 하시나요? 안 하죠. 안 하시잖아요. 예. 음,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는 감정 표현 연습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대한 연습을 마지막으로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감정은 터널과 같아서 끝까지 가면 빛에 도달할 거라는 이야기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랬었을 때, 그 다음에 정신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이 우울증, 불안장애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감정 표현 연습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될 때 어떠한 감정이 들어.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지금의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소장님께서 제일 먼저 모범답안처럼 제일 먼저 네,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의 지금 감정은, 기대감, 네,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기대감은,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지금 원고가 지금 감정에 대한 것을 계속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또 감정 코칭 과정이 또 여기서 오픈이 되고, 그리고 저희 멘토님들하고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또 멀리 LA에서 우리 정쌤이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멘토님들하고 소통을 훈련을 자주 할 수 있겠다 하는 또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팝콘 튀길까요? 네. 네, 우리 임선아 멘토님, 네, 존경하는 임선아 멘토님. 예,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에 이 코스를 듣는 게, 아까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네. 이제 저는 그 마음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요즘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그런 쪽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쉽게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임선혜 멘토님께서 감정을 얘기를 하셨나요? 안 네.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0.1도 안 하셨어요. 아니, 했어요. 아까 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네. 예. 예. 그럼 지금의 감정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의 감정은 하여튼 기대입니다, 기대. 네, 네, 그렇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 이게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예. 어느 분의 얘기를 들을까요? 네네. 우리 손 들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의 감정이 두근두근입니다. 네. 어, 어째, 설레임. 설레임 어, 같은, 네. 제가, 예, 설렘이겠죠. 저는 동양고전에서의 감정의 표현은 7가지였어요. 그렇죠. 희로, 네. 애락, 애오욕, 이렇게 7가지였는데, 그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을 잘 못하고 살아왔구나. 앞으로 집사람과 또 애들과의 대화에서 아까 어떤 상황이 오면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구분해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기대가 돼서 두근두근한 설레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어느 분의 또 이야기를 들을까요? 네, 팝콘 해주시겠어요? 네, 옆에서. 네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런데 특별한 감정보다는 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기대감 정도? 감정하고는 좀 다른 느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아주 네, 애매해. 네, 그러시군요. 예, 그것도 예, 솔직한 표현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예, 문상구 멘토님 이은경 선생님, 혹시 그 지루하진 않으셨어요? 지루함? 저요? 예. 아니요. 지루하지 아, 네. 않은데, 아유, 어, 다행이에요. 안 지루해서. 지루하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좀 진행이, 지금 오늘은 상당히, 논리적인 듯 해서 네. 좀 제 성향하고는 참 맞았는데, 이건 감정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고. 편안하셨네요. 예. 아, 오늘, 그게 편안한, 편안함인가요? 네, 편안한 네네네. 감정. 아, 네, 네. 예, 예, 예. 편안하셨네요. 네, 편안한. 제가 아이고, 감정을 너무 몰라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워가겠습니다. 감정 표현이나 감정을. 예, 감사합니다. 예, 이현경 네, 선생님. 네, 네, 저는 몰랐던 부분을 알아서 발견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편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몰랐던 부분을 아까 그 감정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도 그냥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발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기쁜 감정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차멘토님은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기대감도 얘기하시고, 기쁨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요. 저는 되게, 진짜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